여러분 안녕하세요. TV 강의 행복한 100세 박소연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누구나 꿈꾸는 일일 텐데요.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보면 이 건강 관리가 바람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노인 가운데 50%가 무려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오늘 TV 강의 행복한 100세에서는 잘 자고 잘 웃고 효과적으로 운동하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87번째 강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100세를 위해서 맞춤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고즈넉 라이프의 대표 배선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건강 정보 함께 하실 건데요. 건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결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참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는 질문을 많이 듣는데요. 오늘 이 시간 같이 하시면 그래도 많은 공감하시면서 건강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내용은요, 일단 건강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건강의 정의란 무엇인지, 또 건강한 사람의 습관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건강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꼭 우리가 지켜야 될 5가지 건강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인생 2막에 있는데요.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요. 대체로 이런 9가지 항목으로 답변이 요약되는데요. 다들 부자 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학문적 지식이라든지 나는 이제 좀 열정적으로 사랑을 해봤으면 좋겠다 라든지 아니면 그래도 나에게는 행복한 가족뿐이다. 혹은 이제는 가족 대신에 나의 자유를 위해서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모두가 다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높거나 낮은 가치는 없지요. 하지만 이 가치들은 어쩌면 꼭 필요한 가치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면서도 가장 꼭 지켜야 될 가치는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건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 생각나십니까? 내가 정말 부자인데 그 돈을 내가 아파서 병원비로 다 써버린다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 가족은 정말 화목한데 나 혼자서 아파서 요양원에 들어간다면 정말 슬픈 일이 아닐까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로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상대가 나타났는데 내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그건 참 슬픈 일이겠죠. 그래서 저는 건강이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그리고 항상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가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조사를 통해서도 현재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분들이 건강이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물론 가족에 있는 배우자나 자녀에 관한 답변도 많았는데요. 이것 또한 사실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건강이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가치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건강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여러분은 건강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불끈불끈한 근육, 그렇죠? 그리고 신체적으로 젊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 맞습니다. 대부분은 건강하면 일단은 신체적 건강을 떠오르십니다. 신체적 건강, 그렇죠? 그런데 이 신체적 건강은요, 사실 협의의 건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생각할 때 이런 신체적인 건강 말고 다른 3가지 건강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세계보건기구인 WHO에 의하면 건강이란 단지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안녕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광범위한 의미에서 건강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건강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신체적인 건강은 단지 4분의 1쪽짜리의 건강에 불과하다는 사실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네 가지 건강은 서로가 영향을 미치면서 건강을 삶을 유지하는 데 많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신체적 건강부터 한번 살펴보실까요? 신체적 건강의 의미 다들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의료적인 측면에서 건강 부분하고요. 의료 외적인 건강, 이 모두를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신체적 건강인데요. 의료적 측면에서 건강,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그 정상 수치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 우리는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 수치인데 건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경우인가요? 삶이 너무 힘들고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건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기능적인 건강인데요. 기능적인 건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이 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이게 바로 신체적 건강의 개념이 되겠고요. 두 번째, 정신적인 건강입니다. 정신적인 건강, 키워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분노. 분노. 겉으로는 되게 멀쩡해 보이는데 화난 상태에서 분노가 조절되지 않으신 분 많이 보시죠?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신 분입니다. 또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나 집에 돌아가면 술을 꺼내고 혼자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분이죠. 바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감정의 기복에 심하게 흔들리지 않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사회적 건강의 의미, 개념은 뭘까요? 사회적 건강의 키워드는 바로 원만한 대인관계입니다. 보면은요, 사회에서 정말 외모적으로도 훌륭하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데 주위에 사람이 없다. 뭘까요? 사회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있는데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간관계를 나를 중심으로 잘 정비가 됐을 때 우리는 사회적으로 건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적으로 건강합니다. 왜 그럴까요? 공감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공감 능력을 키워주시는 그런 연습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건강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건강에 대한 개념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내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질문이 드시죠? 자, 이를 수치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건강 나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요. 흔히 학자에 의하면 사람의 나이는 생물학적 나이, 기능적 나이, 심리적 나이, 사회적 나이가 있다고 합니다. 앞서 배웠던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개념인데요. 먼저 생물학적 나이 궁금하시죠? 뭘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출생하는 순간 주어지는 나이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나이인 것이죠. 자, 그 다음 기능적 나이는 뭔가요? 생물학적 나이는 동등한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젊어 보이고 또 힘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고 제대로 기능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능적인 나이입니다. 기능적인 나이가 젊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나이는 뭘까요? 심리적 나이. 심리적 나이를 말씀드리면 제가 강의를 나갈 때 여쭤보거든요. 선생님 심리적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하면 대부분들 나는 28 청춘이야 라고 말씀들 하세요. 그런데 내가 느끼는
내가 느끼는 이팔 청춘 말고요. 심리적 나이라는 것은 남들이 나를 얼마나 젊게 생각해 주느냐의 부분입니다. 아, 저분 정말 나이 드셨는데도 나랑 대화가 통해. 야, 저분은 정말 생각하는 게 굉장히 젊으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그분의 심리적 나이는 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꼰대 의식이 없고 변화에 수용할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심리적 나이가 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나이는 또 뭘까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아, 이제 학교 들어갈 나이다. 혹은 결혼할 나이다. 취직할 나이다. 이런 말들 많이 하지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사회적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나이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이 비로소 사회적 나이가 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 혹시 영화 인턴 기억나시나요? 거기에 주인공인 로버트 드니로는 이미 중역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30대의 젊은 여성 CEO의 인턴으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거기에 있는 젊은 친구들과 잘 융합해서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을 우리는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인턴에 도전을 하고 또 잘 융합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나이가 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건강 나이에서 배웠는데요. 여러분의 건강 나이는 생물학적 나이에 비해서 더 숫자가 낮을까요? 아니면 더 높으실까요? 숫자가 더 낮을수록 우리가 건강하고 젊게 삶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까지 저희는 건강 나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그러한 건강 나이를 젊게 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저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로 이 5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음식, 수면, 운동, 그리고 웃음과 사랑입니다. 사실 굉장히 많이 듣고 별로 특별할 비법이 없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오늘 저와 같이 음식, 수면, 운동, 그리고 웃음과 사랑으로 어떻게 100세까지 병원 신세 지지 않으면서 나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입니다. 음식 부분은요, 크게 4가지 기본 원칙을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균형입니다. 어떤 균형을 말할까요? 맞습니다. 영양소의 적절한 밸런스를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다양성인데요. 뭐가 다양해야 될까요? 음식의 색깔, 온도, 질감, 풍미 이런 모든 것들이 다양하게 섭취할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적당입니다. 적당. 적당이라 봤을 때 많은 분들이 난 좀 줄여야 돼 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너무 과하는 건 좋지 않죠.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 요새 젊은 여성들이 건강한 몸매임에도 불구하고 살을 빠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잖아요. 적절한 칼로리를 섭취하지 못하는 것도 적당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적당이라는 것은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제입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덕목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많이 물어보세요. 건강해지려면 뭘 먹어야 되나요? 어떤 식품을 먹으면 제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사실 건강식품은요, 말 그대로 건강을 보조해주는 식품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좋은 건강식품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건강식품을 믿고 내가 제대로 영양을 잘 지키지 않고 다양한 음식도 먹지 않고 또 폭식하거나 이런다면 그건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좋은 음식, 비싼 음식 찾아 드시지 말고 나쁜 음식 드시지 마세요. 나쁜 음식 조금씩 줄여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게 바로 절제입니다. 크게 3가지 절제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소금, 두 번째는 설탕,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지방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소금 들어가고요, 설탕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방으로 튀긴 음식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맛집이에요.
결국 우리는 맛집을 찾아 헤매 다니다가 어쩌면 우리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 때로는 필요하죠. 하지만 너무 즐겨 한다면 나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음식에 있어서 건강한 식습관을 방해하는 5가지 알려드릴게요. 골고루 먹지 않는다. 아까 영양 밸런스, 그렇죠? 좋아,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때 먹지 않는다. 나이가 드실수록 뭔가 밥 차리는 게 귀찮아서 끼니를 거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건강 상태가 다른 청년들에 비해서 빨리 악화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소식이라도 제때 드시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국물 문화이기 때문에 짜게 드시는 분이 많아요. 짜게 먹는 것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국을 먹을 때는 반드시 건지만 드시고요. 국물은 되도록이면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간혹 질문을 하십니다. 저는 그러면 라면을 먹을 때 일부러 안 짜게 국물을 넉넉하게 끓이는데 그런 건 괜찮습니까? 라고 묻거든요. 만약에 국물을 넉넉하게 끓였는데 그 국물을 다 드셨다면 어차피 섭취한 나트륨량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국물은 조금만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따지지 않고 먹는 습관도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인데요. 아까 맛집, 외식 말씀드렸는데 그 외식하는 곳에 음식들이 물론 좋은 식재료를 썼겠지만 문제는 어떤 것을 썼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유통기한이나 아니면 화학적인 제품이 들어갔는지 아닌지를 잘 따지고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몸에 안 좋은 혹은 유통기한 지난 음식은 제발 바로 버려주세요. 안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가 바로 내 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을 적게 마시는 습관도 안 좋습니다. 물은 되도록이면 한꺼번에 많이 드시기보다는 8병 정도 나눠서 자주 드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몸의 순환을 도와서 건강에 도움이 되게 됩니다. 자, 음식에 말씀드렸고요. 이제 2번째로 운동에 관한 비법. 비법이 아니죠. 우리가 평상시 알아야 되는데 지키지 않았던 것 다시 언급해 드릴게요. 운동은요. 노화에 따라서 저희는 체력이 감소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을 해서 체력 감소를 지연시키고 체력을 유지시키고 증진시켜 주어야 합니다. 운동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운동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인병 혹은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는 고혈압, 당뇨, 그리고 심장병 예방에 좋고요. 또 체지방과 콜레스테롤 증가를 억제시켜서 혈압을 안정시키게 해줍니다. 무엇보다도 팔, 다리 근력이 유지되어서 나이가 들더라도 남의 도움 없이 기능적인 건강을 유지함으로써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이게 바로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운동의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들 아시나요? 흔히들 7-3-3-0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일주일에 3회, 한 번 할 때 30분 이상 운동하라는 의미죠. 일주일에 3회 하는 의미는 우리 신체가 어떠한 운동을 했을 때 기억할 수 있는 기간이 바로 이틀 48시간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몸이 기억하고 있는 운동 습관을 잊어버리기 전에 다시 한번 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루 30분 이상 하라는 것은 바로 30분이 지났을 때 비로소 우리 에너지원이 탄수화물에서 지방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방이 서서히 분해되는 효과를 보시려면 꼭 30분 이상 운동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운동 뭐가 좋을까요? 저는 걷기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부작용이 없고요. 스트레스가 없고요. 돈이 안 들기 때문이죠. 만약에 운동을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는다. 좋은 운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가의 돈을 지불해야 된다. 좋은 운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균형적인 양손을 똑같이 혹은 양발을 똑같이 쓸 수 있는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안 그러면 한쪽으로 발달이 치우쳐져서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같은 운동은 좀 자제를 하시는 반면에 걷기나 혹은 아쿠아로빅 같은 무릎 관절에도 별 영향을 주지 않는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운동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
비싼 운동화 탐낼 필요 없고요. 그리고 고가의 옷도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편안한 옷 입고 하시면 되고요. 옆 사람과 경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1시간까지 꼭 맞춰야 돼! 라고 하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시고요. 너무 지나친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평균 수명이 일반인보다 더 짧다는 거 아세요? 바로 그래서 운동관이 되지 말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루한 것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수면으로 넘어가 볼까요? 수면은요, 만약에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코티졸 호르몬이 증가돼서 우리는 더 신체적으로 안 좋게 되고요. 또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노화를 촉진시키고 살이 오히려 더 쉽게 찌게 됩니다. 미는 잠꾸러기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몸을 컨디션 확보하기 위해서 6시간의 수면 시간은 확보해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그렇다면 어떻게 자는 게 좋은 걸까요? 가장 좋은 자세는요, 똑바로 누워서 자는 겁니다. 똑바로 누워서 자는데, 만약에 똑바로 누워서 자는 게 힘들다고 하시면 등에 얇은 베개나 또 무릎 뒤에 얇은 베개를 받쳐주시면 좋고요. 어쩔 수 없이 측면으로 자야 된다면 어깨 높이의 베개나 또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고 주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정말로 안 좋은 수면 자세입니다. 가장 나쁜 자세는 바로 엎드려서 자는 자세죠. 엎드리게 되면 모든 장기가 눌리기 때문에 부담을 갖게 되고, 무엇보다도 목을 한쪽으로 둬야 하기 때문에 목 디스크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엎드려서 누워서 자시는 분들은 이제부터라도 모로 누워서 자거나 아니면은 똑바로 누워서 자는 습관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수면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지만 가장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취침 전에 일정한 습관을 갖고 계시면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 우유를 한 잔 드시다든지 아니면 주무시기 전에 족욕을 한다든지 하시면 머릿속에서 이제 잘 시간이 되었나 보다라는 인식이 돼서 수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웃음과 사랑이 남았는데요. 웃음의 효과 다들 아시죠? 일로 일소일소. 한 번 화를 내면 그만큼 더 늙고요. 한 번 웃게 되면 그만큼 더 젊어집니다. 한 번 크게 웃었을 때는 잇몸 일으키기 25회를 한 효과가 있고요. 10초를 길게 웃었을 때 노젓기를 3분 동안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15초 동안 박장대소를 하면서 크게 웃으면 무려 100m를 달리게 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뇌가요, 가짜 웃음과 진짜 웃음을 구별하지 못하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에 따라서 많은 웃음 치료가 이루어지는데요. 자꾸 웃다 보면은 본인이 행복하다고 착각을 하게 되고, 또 착각함으로써 진짜 행복을 느끼고, 또 열심히 박수치고 열심히 웃으면서 혈액순환이 증가되고 스트레스도 해소되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부분이 남았네요. 사실 사랑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단순한 호르몬의 화학작용에 불과합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몸 안에서 엔돌핀, 세로토닌, 그리고 도파민이 분비되게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좀 더 힘이 나고 파워가 생기고, 그래서 하늘의 별도 달도 따줄 수 있을 것 같고, 밤새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아픈지도 모르고 피곤한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오래 살게 되는데요. 실제 연구에 따르면 부부로 있는 상태의 남자의 경우 미혼남이나 호라비에 비해서 무려 10년이나 혹은 17년 동안 더 오래 산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브로큰 하트 신드롬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상대방을 잃었을 때 심근에 커다란 스트레스를 받아서 심근이 위축돼요. 잘못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건데요.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와 같이 있는 나의 배우자, 바로 나의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너를 비롯한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 그만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건강을 마치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돈을 잃는 거는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거는 조금 많은 것을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스티븐 잡스가 병상에 있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배가 고프나 뭐가 먹고 싶을 때는 요리사를 고용하면 됐고 내가 어딘가를 가고 싶을 때는 운전사를 고용하면 됐다. 그런데 정작 내가 병을 앓고 병원에 누워 있으니 내가 가진 것의 전부를 준다 해도 나 대신 아파준다는 사람은 없더라. 여러분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부분, 아주 간단하지만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습관 잘 지키셔서 100세까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편안한 노후를 위한 건강관리 비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물리적인 나이는 늦출 수 없지만 건강 나이만큼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늦출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많이 웃을 수 있는 즐거운 환경, 꾸준한 운동, 그리고 편안한 잠자리 잘 챙기시면서 건강한 100세의 꿈에 한 발 가까이 다가서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